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열 카테고리 함수들 중에서 원디 배열 검색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디배열 검색이라고 하는 함수는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배열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예전에도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한 바 있듯이 이 랩뷰에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배열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함수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원디 배열 검색 같은 경우는 커넥터 펜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반드시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인가가 돼야 되겠고, 다음으로는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원소 정보를 인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개의 정보를 인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입력으로 인가되는 모든 데이터가 아니고 특정 인덱스 이후의 데이터만 내가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시작 인덱스 정보도 별도로 인가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 배열 전체에 대해서 이 원소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출력으로 이 원소의 인덱스 정보를 출력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시작 인덱스에서 시작을 해서 원디 배열에서 원소를 검색을 합니다. 선형 검색이므로 이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배열을 정렬하지 않아도 됩니다. 랩뷰는 원소를 찾으면 바로 검색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력 배열 중에서 관련된 원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원소의 인덱스 정보는 -1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한 테스트 코드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불리언 컨트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 2, 3, 4, 5라고 해서 불리언 컨트롤이 5개가 있고, 기계적 동작 속성은 렛치 형태로 해서 클릭을 하면 아주 잠깐 동안 참이 됐다가 다시 거짓으로 돌아가는 속성을 가진 그런 불리언 컨트롤 5개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 관련된 5개 불리언 컨트롤 값 중에 하나라도 값이 변경이 된 경우에는 블록 다이어그램의 코드에서와 같이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 하나의 케이스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드 1이라든가 모드 2, 모드 3, 모드 4, 모드 5 중에 하나라도 값이 변경이 되면 관련된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내가 클릭한 모드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출력으로 나오게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각각의 불리언 컨트롤 값을 하나의 1차원 배열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 형태의 불리언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드신 다음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 원디 배열 검색에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원소 값을 참으로 해서 이 5개의 불리언 컨트롤 값 중에 어떤 값이 참인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이 참인 원소의 인덱스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그걸 이제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케이스 구조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기본 케이스가 하나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케이스는 제가 여기에 캡처를 해놓지 않았지만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이 기본 케이스가 돼서, 만약에 -1인 경우에는 5가지 불리언 컨트롤 값 중에 하나라도 클릭이 되지 않은 경우가 되겠고, 물론 그런 경우에는 관련된 이벤트 케이스가 호출이 되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케이스 구성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특정 케이스가 기본 케이스로 선언이 돼야지만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을 사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값을 기본 케이스로 하셔도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1을 기본 케이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소의 인덱스가 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모두 1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할 때는 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인덱스가 0, 1, 2, 3, 4 이렇게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디배열 검색에서 모두 1을 클릭했다는 것은 자, 인덱스 정보가 0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모두 2인 경우는 1, 모두 3인 경우는 2, 4인 경우는 3, 5인 경우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케이스를 이용해서 단일 버튼 대화 상자에 관련된 메시지를 출력을 하도록 운영하는 간단한 실습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원디배열 검색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불리형 컨트롤 값 중에 어떤 버튼을 내가 클릭을 했는지 그걸 확인할 때 다음과 같이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 형태로 데이터를 만드신 다음에 원디배열 검색에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고 원소 값을 참을 검색을 해서 참에 해당하는 인덱스 정보를 추출해서 어떤 버튼이 클릭이 됐는지를 확인하게 보통 운영을 하십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원디배열 검색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겠습니다.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요.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도움말은 우측 상단으로 배치하겠고요.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불리형 카테고리에서 빈 버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모드 1이라고 하겠고요.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모드 1이라고 하겠고요. 또 하나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모드 2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모드 3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사하실 때는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선택된 영역 중에 아무 영역이나 선택을 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자, 4로 하겠고요.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불리형 컨트롤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수직 중심으로 하시게 되면은 간격을 등간격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정지 버튼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에 대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신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먼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케이스에 정지 버튼 넣어주시겠고요. 새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흰색 점이 있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줬고요. 다음으로는 이벤트를 추가할 텐데 5가지 버튼 중에 하나라도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벤트에 여러 개의 이벤트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드 1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등록을 했고요. 하나의 케이스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벤트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는 모드 2에 대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도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벤트 추가하신 다음에 모드 3, 이벤트 추가하신 다음에 모드 4, 이벤트 추가하신 다음에 모드 5가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이벤트 케이스에서 5가지 분류형 값 중에 하나라도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라벨을 다 왼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 간격을 최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수직 중심으로 간격을 등간격으로 만들어 주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별 카테고리에서 우선 1차원 별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입력으로 원소를 5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모드 2, 다음은 모드 3, 자, 모드 4, 자, 모드 5를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1차원 별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1차원 별 데이터 중에서 어떤 버튼이 클릭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디별 검색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디별 검색을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입력으로 이 1차원 별 데이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검색하고자 하는 원소는 제가 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버튼이 클릭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한순간에 하나의 버튼만 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인디케이터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동작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하신 다음에 모드 2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인덱스가 0이고요. 자, 모드 2면은 1, 모드 3이면 2, 모드 4면 3, 모드 5면 4라고 하는 인덱스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잘 맞추면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메시지 정보를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출력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이 자, 원디별 검색의 출력 인덱스 정보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항상 두 가지 케이스를 자,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본 케이스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을 제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다음은 제가 0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주석으로 자, 단일 버튼 대화 상자라고 하는 함수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 자, 입력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어떤 버튼도 클릭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버튼으로 빈 문자열을 출력으로 자,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할 텐데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케이스는 수행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벤트 구조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반드시 5개의 버튼 중에 하나가 클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케이스는 수행을 할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케이스를 하나 운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0인 경우에는 자, 모드 2를 클릭했을 때가 0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자, 케이스 구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케이스 복제를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넘버가 증가되고 이때는 모드 2가 되겠죠. 자,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모드 3이 되겠고요.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모드 4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케이스를 복제하신 다음에 자, 인덱스가 4인 경우는 모드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컨트롤 팔레트 필요 없으니까 닫겠고요.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모드 2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단일 버튼 대화 상자가 활성화돼서 모드 1이라고 메시지가 뜨겠고요. 자, 모드 2, 모드 3, 모드 4, 자, 모드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디별 검색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분류형 컨트롤 값 중에 어떤 버튼이 클릭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